네, 여기는 JP입니다. 드디어 12월도 되고 해서 올해의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 고심 끝에 고른 책들을 소개하고요. 그 중에서 올해의 책 1위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올해를 생각할 때 좀 남을만 하다, 기억될 책들이다 생각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는요, 바로 이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쇼코의 미소부터 해서 밝은 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미 많이 소개했는데요. 올해의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최은영 작가님의 이번 소설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고민이었어요. 문학의 남은 이야기는 뭘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약간은 암담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딱 최은영 작가님의 책이 나오고 더 기대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다정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설집을 읽으면 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끝까지 갑니다. 미묘함이 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주시는데 그때 나름의 약간 스릴러적인 충격과 서늘한 서스펜스 같은 것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모, 삼촌, 조카의 관계도 나오고요. 친구들과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가족, 범가족 이야기들이 아울러져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올해 한국 소설 뭐냐 하면은 최은영 작가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한정현 작가님의 쿄코와 쿄지라는 책입니다. 초기 단편 소설부터 꽤 최근에 쓰신 소설들이 묶여있는 작품입니다. 줄리아느 도쿄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에세이 환승인간이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부산 또는 마산 인물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그리고 부마항쟁 같은 한국 근현대사에 나왔던 중요한 사건 또는 비극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다룬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인물들을 포착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낸 느낌이라 한국의 페미니즘 역사소설 대표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과 함께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까지 해서 올해의 한국 소설 하면 저에게는 이모 문학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가족관계에 있었던 그 이모 관계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친구들을 다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넓혀지는 거죠. 그런 이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은영 작가님 쿄코와 쿄지 그리고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모 문학이라고 올해의 한국 소설을 저 혼자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한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이라고도 평가된 분입니다. 반핵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하셨었고요. 그런 분이 올해 작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작품을 쫙 정리하는 시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은행나무에서도 이렇게 그의 초중기 대표작 중 하나인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를 복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표지도 초판본 디자인을 살려서 만들었었고요. 대담집도 이 안에 수록을 하면서 좀 더 오에겐자브러를 잘 보내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소설은 올해 읽었던 소설 중에서 가장 큰 거대 서사를 다루면서도 압도당하는 힘이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큰 갈등과 충돌과 폭력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생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는 아주 묵직한 소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쇠퇴해가는 일본 좌파의 그런 여러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기도 했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실제로 자기가 그런 장애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티브를 삼아서 소설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의 후기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 분야 마지막으로 소개할 올해의 책 후보는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초육 작가님의 파견자들, 전 문재인 대통령, 저는 마케터라고도 불리는데 그분이 올해 추천한 거의 첫 SF, 지구 끝에 온실에서 제가 느낀 거지만 인간, 개체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비인간주의예요. 대부분의 소설이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인간 중심 또는 개체 중심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정해놓은 아름다움, 질서 있는 세계의 그 구분들을 떠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유발하는 아주 재미난 소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낸 소설 같아서 너무 흥미진진하면서도 스릴 있게 읽었던 소설이라 추천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의 책 문학 파트 책은요, 김초육 작가님의 파견자들입니다. 그리고 전 이제 출근에 대해서 다음 비소설, 즉 사회 인문 쪽 책들 추천 도서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지금 퇴근하고 보일까요?
7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올해의 책으로 제가 뽑은 책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파트의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지호 작가님의 인생샷 뒤의 여자들이라는 책이고요. 5월의 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여러 곳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소개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영향을 받았고, 이 책 덕분에 독서 모임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된 온오프라인에서 다 푹 누리고 대화도 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은 책이었는데요. 인생샷, SNS에 대한 너무 손쉬운 판단과 비판에 대한 우리만의 답변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 같은 놀이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걸 잘 듣다 보면 당연히 맞는 지점이 있죠. 거기에 중독되면 당연히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게 이미 문화가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때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참여하게 됐나? 그 참여하게 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문화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이 될 때가 있는데요. 양가적인 거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중독되는 그 SNS 인증, 특별히 인생샷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탈코르셋, 그리고 인생샷, 이 주제들을 넘나들면서 누리고 있는 SNS, 그 현상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또 다른 각도에서의 고민들도 던져줘서 전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누군가 나누셔서 너무 좋은 책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도 같은 출판사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망설이는 사랑. 안희재 작가님이 쓰셨고 5월의 봄에서 나왔습니다. 덕질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덕질 문화, 논란들이 터질 때 팬들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경험들을 하는 인터뷰와 그 분석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2부에서는 공론장 이야기를 합니다. SNS 또는 유튜브, 특별히 그 커뮤니티, 악성 팬들을 포함한 그 팬들이 어떠한 담론과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가, 그때 생기는 위험과 그리고 그때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또 포착해서 다뤄주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건네줍니다. 연구서 같지만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시고 덕질하고 지지하는 대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은 약간 필독서처럼, 교과서처럼 널리 알리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요, 거기 눈을 심어라. 리오나 고댕이라는 작가님이 쓰셨고요. 밤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작가님 스스로가 청각장애를 가진 당사자이자 공연 예술가이자 문학 연구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고전 문학에서 호메르스 같은 사람들부터 존 밀턴까지 듄에서 등장하는 시각장애인 캐릭터에 대한 분석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눈멈의 역사에 관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탐구. 눈멈, 그러니까 시각장애에 관련된 문화의 결과물들이 무엇인가를 쭉 추측해 갑니다. 때로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그냥 정상이 아닌 사람들로 비하하는 텍스트들도 꽤 많고요. 정반대로 너무 그들을 신비적이고 뭔가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캐릭터로 그리는 작품들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편견에 대한 얘기도 좀 시원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런 표현들을 넘어선 또 다른 문학의 이야기들이 무엇일까를 제안하시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김초욱 작가님의 파견자들 같은 작품이 이상하게 떠오릅니다. 정상성을 넘어선 이야기들에 대한 토대를 이야기하기도 해서 이 책은 계속해서 생각날 책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사심 가득 담아 가져왔습니다. 18세기의 새 책사. 이민희 연구가가 쓰셨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제목만 딱 봤을 땐 새 책사가 뭔가 18세기에 있었던 한국, 중국, 일본, 심지어 자메이카 얘기도 나오면서 그 당시 유행이었던 대중 독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새 책사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내면 책을 빌려주는 그런 산업들이 풀뿌리 산업처럼 쫙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그 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중소설이 인기를 끌었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소설의 시작과 소설의 확장이 이 18세기에 있었던 새 책사를 중심으로 퍼졌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 새 책 산업 자체는 멸종해 버렸거든요. 왜냐면 19세기가 되면서 복지가 되고 공공도서관이 생기면서 새 책 산업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덕분에 로맨스 소설이든지 고딕, 스릴러 같은 게 어떻게 퍼지고 대중의 취향과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책에서 다루기 때문에 무척 재밌고요. 대중소설의 세계사라고도 볼 정도로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이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 읽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또는 앞으로 소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나름의 클루를 갖고 있는 책으로서 추천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권의 책들을 올해의 책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사실 아쉬운 책들도 꽤 있습니다. 궤도 이탈이라는 책이 있고, 불타는 작품,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영장류, 사이보그와 그리고 여자, 그림동화, 고통 구경하는 사회, 시간과 고민 끝에 이 8권을 추려서 올해의 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서 한 권을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인생샷 뒤의 여자들. 주변 사람들과도 재미난 이야기, 주제를 던져줬던 책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김지호 작가님의 글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또는 더 확장된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팬심과 응원을 담아 올해의 책으로는 인생샷 뒤의 여자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1등으로는 인생샷 뒤의 여자들이지만 그 나머지 추천의 7권의 책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올해의 책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를 뭔가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2023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